저는 그 지역 일꾼을 뽑는 거지만 실제로는 또 어떤 선거에서는 정치적인 바람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명태균이라는 악재가 분명히 악재였던 건 맞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이 악재를 딛고서 그래도 60%의 득표를 가져온 거는 첫째는 일단 먼저 후보의 장점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저는 한동훈의 지원. 네. 뭐 이걸 전 부인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대표가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한동훈 대표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 요거를 좀 예상해 보는 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남아있는 큰 이벤트가 독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독대가 과연 이번 주에 할 것이냐, 네. 아니면 다음 주 초냐, 그렇죠. 이런 지금 일정 조율이 있는 걸로 좀 알고 있는데, 예. 저는 사실 독대도 조금 그 생각해 보면요, 그 한동훈 대표가 이제 지원 유세에 가서 김건희 여사를 쭉 해왔단 말입니다. 네. 그때부터 했던 얘기를 하고 이제 선거 결과 나와서 오늘 또 정리한 말을 한 번 더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저는 독대를 가면 사실 독대할 때는 서로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독대 가기 전에 네. 내가 어떤 걸로 독대할 거야라는 것을 지금 다 공개적으로 지금 한 상황이에요. 네, 네. 사실 한동훈 대표가 하고 싶은 말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 가장 큰 것 같아요. 네. 지금 얘기를 오늘 나온 것도 보면은 그렇다 그러면 이런 맥락에서 독대도 본인이 아마 좀 그 자기 주도권을 가진 독대 네. 또는 본인이 주인공인 독대를 좀 생각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언급을 계속해서 독대가 대통령실에서 야 근데 한동훈 대표 지금 독대하는 의도가 뭐야? 독대에 진심이 있는 거야? 라고 이제 누군가가 오판을 할 수 있죠. 네. 독대 자체는 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저는요. 네. 근데 그렇게 해버려가지고 대통령실에서 독대 취소라는 결정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독대 취소된다 하더라도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당정 관계 속에서 본인이 주도권을 쥐을 수 있는 거예요. 즉 독대를 해도 주도권을 쥐어갈 수 있는 거고 네. 독대가 만약 취소되더라도 독대에 어떤 제한을 했기 때문에 당정 관계 주도권을 쥐어갈 수 있는 그런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걸 좀 목표로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지금 만약에 이제 용산에서 야 무슨 주제를 이렇게 먼저 흘리냐라고 기분 나빠서 안 해라고 하면은 대통령만 굉장히 옹졸해지는 그렇죠. 상황이잖아요. 상황이 되죠 지금. 네. 그러니까 결국은 근데 이제 사실은 독대에서 두 사람이 합의를 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합의를 해서 이러이러한 결론을 냈다라고 둘이 손잡고 얘기를 한다거나 하면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심이 되고 좋은 대목이잖아요. 네네. 근데 뭐 모르겠습니다. 이거 말고 다른 카드가 나올 수 있는 거를 한동훈 대표가 또 꽁꽁 감춰두고 요거는 대통령 만나 뵈면 그때 해야지라고 감춰두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고 모든 거를 까고 지금 국민 앞에 까고 들어간다면 실질적으로 이게 독대의 예의는 아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사실 독대에 들어서 아마 그 구체적으로 좀 나눠야 될 게 의료계획 문제라든가 그렇죠. 이제 그 금투세 이런 문제거든요. 네. 그런 문제는 지금 하나도 메시지 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독대 자체가 너무 국민들이 전 국민이 다 아는 오픈된 독대라서 이게 과연 누구한테 유리할 것이냐. 네. 그리고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많은 분들이 약간 대통령실이 한동훈의 어떤 메시지 전략에 수세에 좀 몰려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이기 때문에 네. 독대가 다음 주에 된다 그러면 네. 과연 독대하고 나서 어떤 내용을 같이 손잡고 낼 것이냐. 이거 주의 깊게 봐야 된다. 그러네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약간 이렇게 숙제를 좀 일부러 남겨두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대통령과 한동훈이 그렇죠. 풀었다. 네, 그렇죠. 이거를 보여주는 모습이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동안 고생을 얼마나 했습니까? 그렇죠. 네네. 이 보수 국민들이 마음 고생하는 거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 달 11월 네. 중순과 말이 되면은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가 나올 예정이에요. 네. 그 상황이 됐을 때 민주당에서의 예를 들면 당 대표가 새로운 이제 변화, 예를 들면 대체 인물에 대한 요구가 나올 수 있거든요. 네네. 그때 우리 당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런 것도 사실은 굉장히 신중하게 논의를 해야 돼요. 왜냐면요. 예. 국무총리를 우리가 올 초부터 새로운 국무총리에 대한 검토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벌써 6개월, 거의 7개월 넘게 동안 국무총리에 대한 후임 얘기가 쏙 들어가고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국무총리를 선임하려 그러면은 야당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도 같이 포괄적으로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네요. 독대에서. 네. 네. 뭐 아젠다는 많이 있네요. 그렇죠. 네. 저는 바둑으로 친다면 정말로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대표하고 바둑판을 딱 마주하고 앉았는데 저걸 내가
먹고 들어가야 되는데 한 대표가 이겼어요. 그리고 봤을 때 이긴 게 보여. 그 기세가 좋은 게 보이는데 매정하게 일단 먼저 따먹어 버린 사람들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은 윤석열 대표나 대통령실에서 지금 놓을 수 있는 바둑돌을 먼저 놔버린 거예요. 그런 지점에서 왜 이렇게 먼저 나왔을까? 기세가 좋게 기세가 좋은 건 좋은데 계속 너무 기세로만 가려고 할 경우에 과연 독대가 될 수는 있을까요? 무산될 가능성도 있나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 얘기를 살짝 흘리시고 계신 것 같은데. 그렇죠. 아니 흘리는 게 아니고 전망을 많이 하고. 바둑을 둘러서 서로 이렇게 놓고 가야 되는데. 근데 국민들이 보고 싶은 건 독다른 모습일 겁니다. 뭐 우파나 네. 좌파 관계없이 다 네. 국민들은 좀 당정이 집권 여당과 대통령실이 좀 서로 화합해서 네. 같이 이제 같은 목소리 내고 같이 손잡고 일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할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지금 보면 오늘,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만났는데 김건희 여사 문제를 이렇게 풀기로 했다라고 나오는 것보다는 네. 사실은 의정 갈등 어떻게 풀겠다. 맞아요. 네. 뭐 이렇게 나오는 게 더 멋진 모습일 그렇죠. 수는 더 있거든요. 멋지죠. 왜냐하면 두 네네. 사람이 결국 머리를 맞댄 것이 최고의 아젠다는 김건희였다. 이거 자체가 지금 야당 프레임에 걸려 맞습니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하기 그렇죠. 때문에 그 한동훈 대표가 먼저 이렇게 여사 문제를 제안을 하고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이거를 받아들이는 모습을 먼저 취한 다음에 그 다음에 더 큰 아젠다로 한 스텝 올라가서 대통령과 대표가 얘기를 하면 저는 그 그림이 훨씬 더 좋은 그게 그림인 더 것 같긴 좋네요. 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면은 한동훈 대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오케이 그거는 이미 당신이 얘기했으니까 그렇죠. 요건 의제로 제껴두자. 요거에 네. 대해서는 뭐 독대 전에 뭐 어떻게 하겠다는 의견이 조치를 나오면 제일 좋죠. 내놓거나 네. 아니면은 요건 했으니까 일단 제외하고 네. 다른 시급한 문제부터 먼저 하자. 네. 그런 신모 원료 때문에 행거로 해석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렇게 하자는 건가요? 그렇게 하면 제일 좋다. 좋겠다. 아니 그 네. 타입이 또 좋은 게 뭐냐면 오늘 네. 도이치모터스 불규칙 결정 났잖아요. 맞아요. 거기에 대해서 김 여사가 입장을 내면서 네. 어떤 같이 대국민 메시지도 같이 내면은 오, 좀 더 그러네요. 매끄러울 것 같아. 그러네요. 좀 더 매끄러울 것 같아요. 이 도이치모터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주범하고는 투자의 규모도 다르고 행태도 다르기 때문에 완전 문제는 뭐냐면 문재인 정부에서 그렇게 탈탈탈탈 털어갖고 했는데도 그럼요. 기소를 못했던 사건 그럼요,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맞습니다. 여론이 나쁘다고 해서 많은 국민들이 김건희 여사를 비난한다고 해서 김건희 여사 때문에 짜증을 낸다고 해서 그럼 기소해. 이럴 수는 없는 이거는 법치가 완전 망가지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법은 이제 네. 그 사법 처리를 할 때는 법적 이제 그죠 처벌 조항이 있어야 되는 거고 네. 그다음에 그 혐의가 그러니까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법과 증거에 따라서 결정해야 되는 건데 그거를 여론에 의해서 한다 그러면 그건 인민재판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인민재판은 말이 안 되는 거고 법과 증거에 따라서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데 이번에 나왔잖아요. 이번에 수많은 그러니까 민주당 때 언제부터 했냐면 이성윤 그 지금 의원이죠. 네. 그분이 검사장 할 때 맞습니다. 그때 100명의 수사단과 검사를 100명, 예. 100명 대기업 그 수사할 때 보통 100명이거든요. 보통 그렇죠. 그 좋은데 김건희 사건 100명을 동원했어요. 네. 이게 사실 최강욱 고발. 전 의원이 네. 언제 고발한 건지 아십니까? 2020년이에요. 2020년. 네. 2020년. 2020년 4월이었죠? 네. 네네. 네. 4년 전에 고발을 했어요. 4년 4년 6개월 6개월. 전에. 네네. 4년 네. 6개월 전에 고발했으면은요. 2년 넘게 2022년 5월에 출범했지 않습니까? 윤석열 그렇죠. 정부가. 그러니까 2년 넘게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임기 중반에 고발을 해가지고 문재인 정부 내내 수사를 했고 그거 수사한 당사자가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에요. 그렇죠. 심지어 이거는 검찰총장 수사권까지 빼버린 거예요. 맞아요. 뺏었어요 이거는. 추미애가 뺏었죠. 그러니까 검찰총장은 여기 관여 못하게. 네. 그래서 수사권까지 박탈을 했고 그 상태에서 서울중앙지검장인 이성윤이 그렇게 수사를 했는데 정말 능력이 무능한가 봐. 자기는 그렇게 수사 지하기가 해가지고 못 밝혀냈어 하나도. 기소도 네. 못했잖아요. 네. 기소도 못해놓고는 국회의원 배지 달고서 지금 법제사법위원회 가서 김건희 특검법 발의하고 이거 빨리 수사하라고 하는데 이런 뭐라고 해야 됩니까? 저는 이런 이거 바보 같은 짓. 이게 민주당에서 처음부터 이거를 좀 작전을 짰다 생각해요. No. 뭐냐면은 아까 말한 그 이성윤 검사장이 네. 왔었고 이제 추미애가 이제 수사지휘를 했었죠. 박탈했었죠. 그리고 박범계 장관이 오고 나서 고등학교 동문을 또 다시 수사시켰어요. 동물 그렇게 해서 2년 넘게 수사했거든요. 예. 그러고 안 나서 나왔어. 증거 없고 불기소 이제 결정이 나야 되는데 야
우리 이거 불구속 결정하지 말자. 그렇죠. 라고 모의를 한 거야. 그렇죠. 왜? 불구속 결정이 그걸로 종결돼 버립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음 정부에 넘겨서 다음 네. 정부가 불구속 결정하려고 그러면 야 그렇죠. 이거 특검으로 몰아가자. 네. 라는 그림을 짠 거예요. 아니, 처음부터. 저는 완전히 그 그림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네, 네. 왜냐하면 불기소 처벌해주면 상대방이 후련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야. 내가 왜 김건희 여사를 후련하게 하지? 그렇지. 우리가 네. 그럴 필요가 뭐가 있지라고 계속 미룬 거예요. 그렇죠. 이성윤 네. 지검장 이 사람들은 그러면은 자 무능하고 능력이 없어서 수사를 못하는 것 더해서 그렇죠. 그다음에 사악하기까지 하네. 그렇죠. 그렇죠. 진짜 이거는 공모 못하고 사악하네요. 그리고 그렇죠. 이거는 그러니까 누가 네, 걸어? 부정하고, 검찰은 네. 그리고 법률 전문가들은 어쨌든 아무리 봐주고 싶어도 아무리 뭐 하고 싶어도 아무리 처벌하고 싶어도 아니면 아무리 봐주고 싶어도 법 안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네. 처벌을 하고 싶어서 법을 적용을 했는데 그게 법의 범위를 넘어서요. 그건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예를 들어서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봅시다. 민주당이 여당이었을 때 검찰은 너무너무 처벌을 하고 싶었어요, 이거를. 너무너무 처벌을 하고 싶었었는데 아무리 처벌을 하려고 해도 자기들의 아무리 법조항을 찾아봐도 처벌할 수 없는 거지. 없어. 그러면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한계라는 게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그 검찰은 똑같아요, 지금. 그 정권이 바뀌었지. 그러니까 우리가 없는 죄를 만들어서 만들 수는 기소를 없잖아요. 해야 됩니까? 그럴 수 근데 없는 거잖아요. 검찰이 얘기한 게 이거예요. 네. 주가 조작에 이용된 건 맞다. 네. 김건희 여사 계좌 3개가 계좌, 주가 그쵸. 조작에 이용된 건 맞다. 그런데 뭐냐 하면 김건희 여사가 주가 조작 세력하고 공모를 했나, 연락을 했나, 상황을 알고 있었나. 그러니까 주가 조작을 행하는 거를 알고 있었다고 보기가 어렵다라고 결론을 냈기 때문에 지금 기소가 안 되는 건데요. 이거는 이렇게 기소가 안 되는 거는 김건희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최건희나 그렇죠. 네. 뭐 누구든 간에. 박건이라도 이건 이제 기소가 안 되는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이게 예. 검찰 그러니까 그것까지 만들었다는 거 아니면 이른바 레드팀. 네. 네. 예, 15명이나. 예, 그러니까 이른바 뭐 예를 들어서 뭐 카톨릭에서 데블스 애드보케이트 악마의 변호사 뭐 이런 것처럼 네네네. 15명으로 레드팀을 만들어서 이 레드팀은 그러니까 무조건 기소에 대한 기소를 이유를- 해야 된다. 이유를 무조건 이제- 기소해야 되는 걸로 해가지고 그 들어간 변호사들이 법리 논리를 이제 검토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고 안 됐으니까 어떻게 본다면은 결국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것은 민주당 검찰이 바로 이 핵심에서 지금 민주당에서 목소리를 높인 이성윤 지금 중앙지검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너무너무 기소하고 싶었는데도 못했던 사건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많은 국민들이 보기에 그러니까 이 사실 국민들이 그렇게 뉴스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야 대통령 부인은 뭐 주가 조작에 거기 연루돼 갖고 수십억 벌었는데 일반인들은 어렵게 사는데 대통령 부인이라고 뭐 기소도 안 한다며 벌도 안 준다며 뭐 이인재 선전이 엄청나게 쉽고 이게 쉽잖아요. 그렇죠. 이게 해명은 쉽잖아요. 어렵고 공격은 쉽고.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다가 또 문제는 뭐냐면은 김건희 여사의 그동안의 부적절한 처신 때문에 각종 카톡이나 무슨 뭐 디올백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사람들은 김건희는 문제가 많은 사람은 기소가 왜 안 되지? 라고 이제 아주 쉽게 넘어가기 때문에 그 모든 문제들이 논리성을 상실한 채 그냥 김건희라는 이름의 블랙홀 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게 지금 보수의 걱정 아닙니까? 그래서 민주당의 네. 정권에서 이걸 불기소한 결정이 이런 것까지 예상을 네. 해서 무조건 우리는 맞습니다. 까자, 네. 무조건 공격하고 무조건 비난하자, 네. 선동하자라고 한 게 지금 어느 정도 먹히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먹히는 상황이라면 사실은 이제 우군을 확보를 하려면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혐오도를 낮추는 게 보수에서의 혐오도를 낮추는 게 저는 네.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렇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어차피 좌파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흑색 선전과 가짜 뉴스를 즐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그냥 제껴놓는다고 하더라도 보수에서도 지금 나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필요도가 너무 크다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불기소 처분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법적 문제는 털고 간다고 하더라도 대통령과 여사 측에서 어떤 액션은 분명히 나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불기소 결정 났으니까 네. 여사가 메시지를 내면 좋지 않겠느냐 대국민 메시지. 그러니까 네. 지난번에 관련된 그때 뭐 파우치라든가 네. 포함해서 본인이 직접 내는 게 좋지 않겠냐는 여론이 상당히 있는 거죠. 네. 그 기대한 국민도 상당히 있을 겁니다. 네. 저 한동훈 대표가 오늘 메시지를 던졌으니까 네. 그거에 대해서 이것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맞아요. 싶네요. 네, 그게 잘 좀 그래서 됐으면 저는 진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네. 독대 의지에서 오히려 이게 이제
던져졌으니까 네. 독대에서 진짜 오히려 이 이슈를 빼고 들어가는 것도 진짜 네. 방법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미리 이렇게 던졌으니까 예. 대통령실이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네.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뭐 어저께도 뭐 조선일보 칼럼도 나왔습니다만 네. 이제는 막 국민이냐 아내냐 막 이런 종류의 이제 칼럼까지 이제 나오는 김영수 상황이잖아요. 영남대 교수 칼럼의 제목이었죠. 그런 예. 상황이라면 정말로 이 상황이 굉장히 엄중하다라는 거를 좀 파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